영재성 독서는 마음과 생각과 이 책이 함께 연결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영재성을 만드는 독서법을 알려주세요. 네, 책을 읽는다고 다 똑같이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책을 훑어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조금 제가 책을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분명히 읽고 있는데 내용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잡지 그림 보듯이 쑥 훑어 읽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독서 방법이죠. 영재성을 가진 독서 방법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단어를 하나씩 읽을 때 그 단어를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하면서 읽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작업 없이 글자만 읽고 지나간 아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일 기초는 깊이 읽는 겁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그려가면서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또는 이 장면은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 읽었던 경험이나 책이나 여러 가지 이 배운 내용들을 연결해보는 능력,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능력, 이런 아이들은 꼭 자기가 읽은 내용을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도 너무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야, 너 그거 봤어? 너무 재밌더라 하고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들도 책의 내용이 너무 공감되고 재밌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는 또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이나 그림이나 또는 말로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책 읽기는 눈으로만 읽는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재성 독서는 마음과 생각과 이 책이 함께 연결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할까요? 독서 자체로 어떤 공부의 성과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이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어떤 자기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던가 아니면은 몰입한다던가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책을 읽을 때에 아이가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돼주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라는 것이 어떤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또 해석하는 능력,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잘할 수 있는 건데 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런 기초 체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어나 사회나 과학 영역에서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창의성도 높을까요? 창의성이란 먼저 독특하게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해서 새롭게 자신만의 것으로 창조해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거든요. 그런데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책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창의성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책에서 많이 발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바보 이반을 읽었을 때도 세 형제 중에 셋째가 있었는데 아기돼지 삼형제에도 3명 중에 셋째가 문제를 해결하네. 첫째, 둘째는 뭔가 빠르고 잘해 보이는 것 같지만 미련한 선택을 하고 셋째는 뭔가 바보 같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플롯이나 구조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그 플롯을 가지고 그럼 나는 아기 고양이 3마리의 비밀 작전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창의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재성이라는 거는 그 책을 많이 읽어서 그 안에서 구조나 플롯이나 아니면 특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 연결만 하면 돼서 사실은 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영재 아이들은 책을 어떻게 읽나요? 영재 아이들이 책을 읽는 방식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결과물들을 볼 때 이런 방법으로 많이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읽는 건데요. 읽을 때 짧은 부분을 읽더라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읽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읽었던 책들과 또 다른 경험들을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거 봤던 내용인데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연결하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과 또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자기만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표현하기인데요. 나도 그럼 이런 비슷한 놀이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라고 자기만의 책을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거기 책에서 봤던 내용을 한번 실제로 이렇게 표현해 본다던가 이런 연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 권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도 될까요? 교육학자 찰스 엘리엇은요, 한 권의 책을 깊이 읽는 아이가 여러 권의 책을 읽는 아이보다 훨씬 멀리 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도 영화 같은 거 볼 때 재밌는 영화를 자주 이렇게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첫 번째 봤을 때는 줄거리만 따라가다가 두 번째 봤을 때는 인물의 표정도 보이고 세 번째 봤을 때는 감독의 숨겨진 의도도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영화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볼수록 그 깊이와 재미가 더해집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그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고 한다면 그 책에 대한 가치와 이 재미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책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해서 이런 비슷한 이 분야나 이런 비슷한 종류의 다른 또 책들을 또 권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룡책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분야의 공룡책을 좀 추천해 줘 보신다던가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어떤 실제적인 조작들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집에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한 권의 책을 정말 책 기둥이 낡아서 뜯어지도록 읽은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달라고 가지고 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읽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뿐만 아니라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어때? 이렇게 권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요청도 들어주시되 다른 책들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재밌네? 읽어보니까 이 책도 좋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책은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읽지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우리 아이는 이쪽 책을 이런 분야의 책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분야로 또 발전시키고 개발시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 독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사랑입니다. 아빠도 함께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독서 경험은요, 그 아이에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가장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과 친밀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고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함께 이렇게 책을 통해서 웃으면서 대화하고 또 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 순간도 필요하지만 함께 읽으면서 공유하는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단단한 뿌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네, 요즘 참 쉽지 않으시죠? 저도 이 AI의 이 발달 속도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세상이 될까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정말 잘 준비시켜 주시고 또 무장시켜 주시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이의 교육을 너무 학교나 학원에만 밀어두지 마시고 가정 내에서 함께 이것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 부분을 못 찾았다고 한다면 책을 통해서 충분히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순간 또 따뜻하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라나는 뿌리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 단단한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정말 어떤 험한 세상이 되어도 정말 자기 역할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주면서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육의 민족도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